이달 초 제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에 이어 최근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음 주 초 제주도 부근 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일본 남쪽 바다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구름덩어리. 어제 새벽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제14호 태풍 난마돌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이번 주말 동중국해로 진입해 월요일 오후쯤에는 제주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에 근접한 시점에서도 강도가 강한 데다 강풍 반경도 370km에 이르러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300km 해상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정체하면서 느리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상청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경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풍합동경보센터는 태풍 난마돌이 제주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 기상청도 제주와 일본 규슈 사이로 북상한 뒤 일본 쪽으로 방향을 더 틀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만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대한해협 쪽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데요. 지금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상공을 돕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우리나라 주변을 에워싸면서 난마돌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발생 초기여서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기상정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MBC가 창사 54주년과 추석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영어 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우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우영훈 지사가 2년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출범해 본격적인 개편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시장과 시의원 직선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34.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10.9%였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직선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60대 자영업자층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주시 읍면지역과 20대 이하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인 제주 영어교육도시, JDC가 최근 학교 추가 유치에 나선 가운데 도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50.9%, 찬성한다 42.4%, 모름 무응답 6.7%로 반대가 찬성보다 8.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서귀포시 읍면과 60,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고, 반대는 제주시 동지역과 30,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여 요금과 공급 과잉 논란 속에 교통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렌터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68.2%, 반대한다 24.6%, 모름 무응답 7.2%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제주시 읍면지역과 화이트칼라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는 서귀포시 동지역과 자영업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심 교통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항공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 각국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에어택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 2025년부터 에어택시를 비롯한 도심 항공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이 미국 항공기업과 함께 개발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 버터플라이입니다.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고 시속 3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전기로 움직여 매연이 없고 소음도 훨씬 적습니다. 현재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2024년까지는 기체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한 도심 항공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비사의 기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UAM 서비스를 차별화할 통신과 AI를 비롯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항공사는 버티포트를 이제 주로 만들게 되고 또 그 기체가 이착륙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그 항공교통 종합 관리하는 그 시스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에어택시를 이용한 우도와 마라도 등 부속섬 관광을 시작으로 제주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물류 배송과 응급 환자 운송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고 비 날씨가 많은 제주에서 초기 개발 단계인 에어택시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미국의 우리 FAA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또 미국 현지에서 또 2,000시간에 걸친 그런 실증을 실험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2025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인데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도청사에 공무원 차량 주차를 막는 차 없는 도청 정책을 두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주민 여론도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인데 노조와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청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지난달 차 없는 도청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직원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김영환 지사도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계속 이 차 없는 도청을 유지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셔틀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고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끝낸 뒤에도 차 없는 도청 정책은 계속됐습니다.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다고는 하지만 5급 이상 직원에게 배정된 107면의 주차 공간은 민원인용으로 회수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가 차 없는 도청에 반대했고 65%는 자율 시행도 반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일부 공무원만 반대할 뿐 주민 대부분은 차 없는 도청에 찬성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막상 충청북도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중재한 가운데 노조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은 전문기관에 맡겨 연구 용역을 하고 민원인에게 돌려줬던 주차 공간 절반은 다시 직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자급에게 배정됐던 주차면을 민원인들의 민원 편의와 또 우리 하위 직원들의 출장, 육아 이런 편의를 위해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주차하지 않더라도 충북도청은 차를 2중 3중으로 댈 정도로 여전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공간은 없는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입니다. 도청 주변에 아니면 도청 안에 주차타워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청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충북도에서 또는 청주시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차량을 줄여나갈지를 좀 큰 틀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혁신 정책은 일단 멈췄지만 넓고 비좁은 도청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현재 중국을 지나고 있는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사흘째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밀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무이파로 인한 궂은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 낮까지 제주에는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은 우리나라를 비켜가지만 14호 태풍 남마돌은 다음 주 월요일쯤 서귀포 남쪽 먼 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좌우되는데 일본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된다면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꺾겠고요. 고기압의 움직임이 적다면 대한 해협 쪽으로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소리는 오늘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쯤 강풍주의보는 해제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서 북부 지역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 29도, 남부 지역 28도가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제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제주 지역에 도입된 전기버스 10대 중에 4대는 중국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전기버스 48대 가운데 60%인 29대는 국산이었고 40%인 19대는 중국산이었습니다. 한동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이 싼 중국산 버스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자동 제설 장치인 도로 열선을 오는 11월까지 도남 우체국 앞과 고마로 1도 주유소 앞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열선은 지난 3월 제주시 중앙로 고산동산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제주시는 기존의 용담 제설 전진 기지를 보완하기 위해 화북동에도 연말까지 제설 전진 기지를 완공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 교통신호기 1차 5개년 정비 계획을 추진해 신호기 227개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신호기 내구 연한은 10년이며 해변은 8년인데 제주도 내 교통신호기 1000여 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강풍과 폭우, 해수 염분에 노출돼 부식되거나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연구 인적자원부, 국가연구혁신처가 해양수산 분야 협력 연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양식기술과 수산상품, 해양학과 기후 및 대기과학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학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내년 3월 말까지 200일 동안 부정부패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재정비리, 권한 남용과 부정청탁과 알선 등 4대 부패 범죄이며
경찰은 토착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브로커 등 전문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으로 공직자와 브로커 등 109명이 단속됐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제주 카로텔 건물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소방서 소속 구조대 300여 명과 고가 사다리차, 굴절차 등이 동원돼 고층 건물에서의 가상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대피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